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빅테크주들 중에서 6번째 시가총액입니다. 드디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메타의 주가 흐름을 봅시다. 메타가 2022년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21년 9월 10일 378.69달러에서 2022년 11월 4일 90.79달러로 1년 2개월 만에 1년 동안에 76%나 폭락을 하면서 2022년 하락장에서 빅테크들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1년 2개월 만에 반토막인 5천원도 아닌 4분의 3이나 날아갔어요. 76%, 2,400원까지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주가가 2024년 2월 1일 현재 394.78달러로 다시 1년 3개월 만에 335%, 4.35배나 폭등을 하면서 현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76% 폭락을 했다가 다시 1년여 만에 335%나 폭등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렇게 메타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반토막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을 슬기롭게 인내심으로 잘 이겨내야만 결국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 중인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가 앞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성이 꺾이는 분야라든지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하향하고 있다든지 그렇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면 매수하면 안 되죠.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가 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그 종목을 버리고 종목 변경을 하고 갈아타야 합니다. 지금은 타이거 나스닥 100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12년 만에 10배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후 시간 외의 거래에서 지금 15%나 폭등을 했으니 오늘 밤 정규장이 열리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만 확인되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 주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꺾었는데 이날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의 대형 기술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날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회의에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라고 발언을 해서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꺾었습니다. 연준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한 3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판단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나 그동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어제는 지수들이 1, 2%대 급락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가 0.97% 오르면서 38,519,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다우지수만 경신했습니다. S&P 1.25% 상승해서 4,906입니다. 다시 4,900선 넘었습니다. 나스닥은 1.3% 상승해서 15,36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6% 상승해서 4,280입니다. 오늘은 빅테크주들이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애플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애플이 5분기 만에 전년 대비 매출이 2% 상승하면서 매출 감소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119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정도 매출과 2.1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망치 1,179억 1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2.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계속됐던 역성장, 매출 감소 마감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6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678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이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 매출은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한 애국 소비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앞서서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애플은 매출의 58%가 아이폰 매출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매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매출이 6% 성장해서 기쁘다면서 중국을 제외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고 그 시장에서 아이폰은 잘 팔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정규장에서 1.33% 올랐던 애플 주가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지금 3%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지난해 4분기 1,700억 달러 매출, 또 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 1,662억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0.8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4분기는 기록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었다면서 2023년 한 해를 견고하게 마무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8에서 13% 증가한 1,380억 달러에서 1,4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치는 시장 전망치 1,421억 달러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스트리트 카운트가 집계한 전망치 242억 달러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하면서 전 분기 성장률 12%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20% 증가율을 보였던 작년 1분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광고 매출은 14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142억 달러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증시 정규장에서 2.63% 오른 아마존 주가가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메타는 작년 4분기 401억 달러 매출과 5.3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 391억 8천만 달러를 뛰어넘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4.96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25%나 급등을 했고 총이익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메타가 줄여가고 있는 메타버스 부문인 리얼리티 랩 부문 매출은 10억 달러를 넘었지만 46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특히 주당 0.5달러의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메타의 배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 후 한꺼번에 이런 호재가 겹치면서 메타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15%나 지금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랠리에 힘입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2% 이상 또 급등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44% 급등한 630.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치 주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총도 1조 5,67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4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 4천 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이틀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88%까지 내려왔고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4.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